결승에서 우승하겠습니다. 전북현대 명예 홍보대사 곽범입니다. 전북에서 모두 뛰었던 우승이라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알아서 내년 운세 봐드릴까요? 네. 어떻게? 전북의 승리를 위하여. 어디로 주죠? 어디로 쳐? 어디로 주죠?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네. 나가지 마! 안녕하세요.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전 프리매치 진행을 맡은 축구캐스터 소준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리아컵 결승전 이제 딱 한 경기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창단 처음으로 코리아컵 우승 도전에 나서는 광주FC, 그리고 올 시즌 더블, 그리고 통산 6번째 우승 도전에 나서는 전북현대. 이 엄청난 매치업을 앞두고 양 팀의 상징과도 같은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광주FC의 조비님, 그리고 전북현대 곽범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팀의 상징일지 업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번 준결승 프리뷰 때 한번 찾아뵈면서 결승에 올라가게 되면 꼭 결승 프리뷰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또 현실로 이루어져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도 결승 프리뷰 잘해서 정말 결승에서 우승하겠습니다. 예. 제가 올해 명예 홍보대사가 됐는데 그렇죠. 되자마자 기운이 좋다. 예, 작년에 안 좋았거든요. 곽범이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근데 올해 홍보대사를 초에 임명식을 하고 난 뒤부터 뭐 승승장구 하더니 지금 뭐 일찌감치 우승 확정 지었고 코리아컵 우승까지 아마 이 기운 제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북현대 명예 홍보대사 곽범입니다. 홍보대사 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광주와 전북의 경기다 보니까 저희가 또 정말 특별한 상징성을 가진 분을 한 분 또 모셨습니다. 바로 광주와 전북에서 모두 선수 생활을 했던 이승기 전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전드. 일어납시다. 야, 우리 저희 광주의 조상 거의 아니 저는 이쪽만 녹색이라 왼손으로 악수를 한번. 네. 저는 오른손으로. 네네. 네.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그리고 전북에서 모두 뛰었던 우승이라고 합니다. 중립적인 입장으로 좀 잘 이렇게 프리뷰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립이 지켜져야 될 텐데요. 이게 중립이라 그러면 사실 광주 팬들은 광주 팬들대로 서운하고 전북 팬들은 전북 팬들대로 또 서운해요. 서운하죠. 근데 조금 더 뛴 연도를 따지면 녹색이 조금 더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기가 약간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금 해야죠, 이쪽.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혼 생활을 1년 했다고 해서 결혼 안 한 생활보다는 훨씬 더 그게 값어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삶의 지혜입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혹시 그 이승기 선수님 주발이 어느 쪽? 저는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이 저희 이쪽으로 올라오는데요? 오른발 쪽에 이렇게 네. 라인이 있기 때문에 디딤발이 왼발이죠. 디딤발. 차는 발이 오른발이고, 그리고 내가 땅을 디뎠던 발은 왼발이죠. 네. 또 그런가요? 굉장히 밸런스가 지금 좋게 가고 있죠. 대단하십니다. 예. 사실 이제 이승기 선수를 상징하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그 강원전에서 7분 만에 해트트릭 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그 왼발로 기가 막힌 골 하나 넣었었거든요, 그때. 오늘 토크의 밸런스도 보니까 그 전성기 때도 이 밸런스가 좋아서 정말 넘어지지 않고 잘 그렇게 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 재밌게 갈 것 같네요. 전반전은 바로 두 분의 말빨 배틀. 누가 더 혓바닥이 강력한가? 이게 근데 정확히 뭐 데이터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알아서 중간에서 축구를 너무 잘하시는 두 분이 포장만 잘 해주세요. 사실 이게 저희를 설득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녹화된 콘텐츠를 보실 팬분들, 광주 팬분들과 전북 팬분들은 그냥 뭐 정답을 정해놨겠지만 제3의 팬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 더 말을 잘했는가, 이겼는가, 이런 것들을 좀 설득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목표는 전북 팬분들도 그럴 수 있겠구나. 가 될 수 있는 전북 팬들마저도 한번 열심히 한번. 저는 반대로 전북 팬들이 저래서 저렇구나. 그것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승기 선수도 지금 듣고 계시다가 한쪽에 광주를 입고 있고 한쪽에 전북을 입고 있잖아요. 네네.
승리하는 쪽에 손을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들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기세가 전북이 좋아. 그럼 왼손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런 게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네요. 이거 벌써 왼손이 올라갔어. 맞습니다. 전북의 승리를 위하여!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런스 게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정효 대 포엣, 포엣 대 이정효. 과연 누가 더 명장인가?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전북이 작년에 허덕였습니다. 늪지대에 발이 빠져가지고 마지막에는 서로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네, 광동권에서. 광동권에서 그랬죠. 네, 네. 그런데 포엣 감독님이 오면서 뒤에서 맨 앞까지 끌어올린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예. 어마어마하게 뭐 많은 선수를 영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스쿼드는 거의 뭐 네네 그대로라고 그대로 해도 해서 그러면은 차이는 감독 차이다. 감독 차이다. 네, 분명하다 이거는. 네네. 그리고 포획 감독님 오고 나서 국대 발탁이 된 선수들도 있고. 있어요, 네, 맞아요. 뭐 알을 깼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나요? 강상윤 선수나 알을 깨버리게 한 게 사실 그게 이제 품은 거죠. 닭처럼 따뜻하게. 포엣 감독님은 암탉이다 이 얘기입니까? 이렇게 품어준 거죠. 아 진짜 대단하신 분이죠. 몸에 그렇게 살점이 없으심에도 모든 걸 다 안아주시려고 하는 그 얼마나 따뜻한 따뜻하게 마음. 안았으면 그 부하가 됐겠냐는 거죠. 네. 이정효 감독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냥 개척교회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정말 없는 사람. 아니, 말 못한다 그래놓고 준비 많이 했네, 저분이. 많은 K리그 팬분들이나 K리그를 잘 모르셨던 분들도 가장 놀라워하는 게 네. 어떻게 저 선수들로 이렇게 하지? 아, 그건 인정이야. 이런 축구를 하지? 어떤 이런 하나된 어떤 이 전술과 어떤 이 호흡들을 만들어내지라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명장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그 예전에 쭉 이어온 ING 형태의 명장, 그리고 이제 새로이 명장이 되어갈, 이어갈.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승기 선수한테 뭐라고 좀 질문을 드려야 할까. 곽범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는 이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고 밑바닥에 있었던 팀을 1년 만에 최정상으로 끌어올렸다. 이거 너무 대단한 거 아니냐. 이게 대단하죠. 첫 번째가 있었고. 네. 또 조비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정효 감독님은 약간 개척목사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기반이 없던 팀을 네네. 내가 와가지고 여기까지 성장을 시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로서 봤을 때 어떤 게 더 난이도가 있을까요? 제가 선수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솔직히 이정효 감독님한테 좀 한번 지도를 받아보죠. 그럼 이쪽 손이 약간 올라가는 겁니까? 아,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얘기를 섣부른 판단하시지 아, 그래요. 마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정효 감독님이 그 올스타전 때 또 네. 코치님을 하셨죠. 그렇죠. 네네. 그때 좀 제가 알기로는 다들 한번 거기다 지도를 받고 그거 봤어. 선수들이 진석 선수. 네, 선수들이 선수가 축구를 하는데 감독님을 믿고 재밌게 축구를 했다는 거는 선수로서 정말 축복받은 거죠. 근데 사실상 하나 저희한테 조금 핸디캡이 좀 있는 게 언어가 다릅니다. 네. 네, 언어만 포획 감독님이 한 2년만 주시면 한국어가 뚫려요. 한국어 시험 봐서 뚫리면 훨씬 더 재밌는 축구 할 수 있습니다. 전라도 사투리 패치 장착되면 아따 뛰어라. 그것이 세뇨리타 막 이러면서 아, 근데 이게 질문 자체가 쉽잖아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아니, 명장이 누구냐라고 딱 얘기했을 때 현재 명장이 누구냐? 저는 무조건 포획 감독이다. 그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그 K리그 1의 구단들 보면 기업 구단이 있고 시민 구단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구단의 일단 전북이라고 본다면 시민 구단에 나름 또 열심히 하는 또 광주여서 이것도 종교로 접근해 보자면 조계종과 천태종이 있어서 조계종의 명장, 천태종의 명장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의 명장이다. 그래서 이거 비교할 수가 없다. 아직은 저 의상 자체가 종교인이 오신 거잖아요. 약간 무속인 그런 느낌. 내년 운세 봐드릴까요? 어떻게? 요거 진짜 청기누설인데 12월 6일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 몇 대 몇입니까? 12월 6일.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말씀해 보시죠. 2대1 보고 있습니다. 저도 네. 큰 점수 차는 아닐 것 같은데 4대1 봅니다. 큰 점수 차는 안 돼, 저는 더 큰 점수를 생각을 했는데 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크게 이기진 않겠다. 네. 4대1 정도로 근데 이제 2대1 같은 경우는 그 1점마저도 저희의 자책골이다. 광주가 다 넣는다. 네, 그럼 뭐 한 게 없다. 뭐 넣은 게 없다. 자책골 점괘까지 보세요? 뭐 그런 게 보여요. 제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쪽에서 자꾸 애기가 얘기를 해주네. 그래서 저희 4대1 같은 경우는 상대의 자책골이 내 골입니다.
돌아가면서. 네네. 방금 전에 이승기 선수가 그 이정효 감독님의 올 여름의 그 에피소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올해 이제 이승기 선수가 전북에서 그러니까 이제 전주에서 은퇴식을 하시기도 하셨고 그때 또 전북 현대에 다녀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또 면이 있는 선수들, 인연이 있는 선수들과 호액 감독님이라든지 올해의 전북에 대한 이야기들도 분명히 또 했을 거란 말이죠. 좀 어떤 이야기들이 있던가요? 호액 감독님이 어쨌든 살짝 최강 감독 느낌? 닭공. 그렇다고 좀 생각을 해서 최강 감독님이 그런 걸 엄청 잘하셨어요. 이걸 어떤 친구는 좀 더 뭐라고 하고 어떤 친구는 좀 더 잘하게 칭찬. 근데 그런 부분을 호액 감독님이 엄청 잘하시고 선수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혼나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칭찬받았을 때 잘하는 사람인데 그걸 빨리 파악해서 했다라는 게 명장이죠. 그 제2의 봉동 이장이. 네. 저는 그 부분에서 엄청 좀 점수를 좀 높게 평가가 좀 된다고. 그게 한국어까지 됐으면 오늘 잘했다. 돌고 돌아서 포획 감독님과 이정효 감독님 둘 중에서 그러면 누가 더 명장인가? 이승기 선수가 생각하시기에는 저도 두 분 다 너무 명장이라고 생각해요. 무승부. 무슨 근데 진짜 명장은 사실상 코리아컵 우승컵을 드는 감독이 그렇죠. 명장인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그날 나오겠네요. 두 번째 밸런스 게임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철순 선수의 은퇴전 마지막 트로피, 이정효 감독님의 첫 번째 코리아컵 우승 트로피. 어떤 게 더 의미가 있을까? 사실상 이것도 먼저 리스펙을 던지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게 이정효 감독님은 앞으로 받을 트로피, 들 트로피가 되게 많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앞으로. 그럼요. 네. 네. 이번 거는 저희 최철순 선수가 받고 은퇴하겠습니다. 그게 맞죠. 근데 또 그 전북이 이제 K리그를 호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최철순 선수가 500경기를 뛰면서 우승도 많이 해보고 많이 정말 했죠. 트로피는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안 질리죠, 트로피. 예, 근데 광주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2부에서 이제 1위 하면서 23년에 이제 저희가 1부로 올라오면서 이제 그때 이제 3위였던 게 이제 감독님이 이제 광주 FC로서의 이제 최고의 성적이 아닐까.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꿈을 꾸는 또 차세대 감독님들을 꿈꾸는 분들한테도 큰 희망이 되고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 되려면 감독님이 코리아컵 우승으로 트로피를 좀 가져가시는 게 앞으로 축구계 발전에도 더욱더 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감독이 될 선수들한테 뭐 표본이 될 수 있는 그게 되려면 저희 최철순 선수가 이제 곧 지도자 교육을 받고 맞아요. 예. 감독을 하겠죠. 좋은 감독이 되려면 트로피를 가지고 은퇴하는 게 하나라도 쥐고 네, 더. 하나라도 더 쥐고 가는 게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는 지금 형님 얘기대로라면 근데 훨씬 더 우리 최철순 선수가 이제 K7부터 다시 또 한번 시작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5, 6, 7부에서 더 우승하셔라. 그럼요. 5, 6에서 더 올라와서 저는 그거 꿈꿉니다. 나중에 그러다가 다시 전북의 마무리. 그럼 시간이 6년 걸리는데요, 그러면? 아니요. 왜냐면 우리가 미우라 선수를 보면서 몇 살까지 지난 얘기입니까? 미우라 선수 얘기하면. 40살이 넘어서도 네네. 정말 뛰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쳤고 내가 관리를 잘하고 정말 한다면 전하에까지 뛸 수 있어. 그런 이런 어떤 기준들이 더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철순 선수가 또 만들어내실 거고 또 감독으로서는 또 무명으로 시작된 그 감독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와 이게 저도 양가 감정이에요. 이게 광주가 시민구단이 컵을 트로피를 하나 들어주는 게 사실 축구 발전에 진짜 정말 이게 생길 것 같아요. 큰 사건이죠, 사실은. 동기부여도 예, 막 예. 생기면서 예. 이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상 저는 그 최철순 선수를 트로피 중독을 만들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수집가로. 예, 그렇게 은퇴를 하면 잔상이 남겠죠. 트로피 하나 더 하고 싶다. 더 열심히 살고 K7부터 모아오겠죠. 그렇게 해서 뭐 전북 현대를 나중에 맡고 난 무조건 트로피야. 난 월드컵 우승 트로피까지 내가. 난 트로피에 미친 남자야. 우리가 더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투자를 하려면 최철순 선수한테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사실 이승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은퇴를 하고 나서 최철순 선수의 마음도 이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지도자를 꿈꾸고 있는 상황에서 그쵸. 이정효 감독의 그런 입장도 이해를 할 네, 거란 네, 말이죠. 네, 네, 내가 만약에 그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뭐가 더 탐이 날까요? 전북으로 가서 좋은 팀에 가서 또 우승을 해봐야지. 우승은 할수록 좋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럼요. 이제 같은 입장에서 선수 입장에서 만약에 느껴진다면 그 우승이 먼저. 최철순의 우승이 먼저다. 네, 리그 우승을 하나 했지만 또 거기에 업적이 떠오르니까. 그렇죠. 은퇴하는 타이밍에 또 이게 왜냐면 이정효 감독님은 계속 앞으로도 그럴 수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 아, 드디어 네, 제 손을 들어주셨. 강조를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 선수 입장도 그렇고 축구를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축구 팬들도 그 입장이에요. 팀을 떠나서 예. 팀을 떠나서 최철순이라는 그 축구 선배로서 예. 최철순 선수의 멋진 은퇴. 멋진 은퇴에 거기에 우승컵이 하나. 그 500경기라는 그게 말이 저희도 이제 저희 팀에 안영규 선수가 이제 얼마 300경기 맞아요, 맞아요. 300도 대단하다 했는데 최철순 선수를 딱 봤을 때 500이라는 수는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예. 진짜 전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네, 흔치 않죠. 네. 흔치 않은 그런 거여서 뭐 그런 부분은 축구 선수들이 갈려나간다 그러잖아요. 다 뭐. 그렇죠. 예, 관절부터 인대부터. 근데 그렇게 뛰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 그 포상으로 마지막 트로피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같은 팀에서 좀 고생을 많이 했던 그 형의 마지막이 눈앞으로 다가오니까 그쪽에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거는 인간으로서 어쩔 수는 없는 감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주제에선 약간 요선이 올라간 걸로. 예. 밸런스 게임 주제 마지막 주제 세 번째 주제도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전북현대의 더블과 광주FC의 최초 우승 중에서 과연 누가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하는 주제인데 이거는 두 분의 말씀보다 일단 이승기 선수의 예측부터 먼저 한번 냉정한 들어보고 판단. 네. 냉정한 판단 한번 들어보고 두 분이 한번 우겨보는 시간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랑 전북 경기를 보면 좀 광주가 조금 좀 전체적으로 리드를 하다가 결론은 이제 실리적으로 골을 넣거나 해서 좀 전북이 이겼던 경기가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전북이 조금 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단두대 지면 끝나는 거라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갈 것 같아요. 누가 이긴다고는 솔직히 장담은 못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장담은 잘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좀 실리적인 접근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사실 결승전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금 더 수비적으로 이렇게 임하는 경우들이 좀 더 많지 않나요? 그럴 수가 있죠. 왜냐면 일단 이 경기는 이긴 팀이 무조건 그렇죠. 우승이기 때문에 네. 하나 먹으면 거의 결정타니까. 거의 게임이 좀 쉽지 않으니까 네. 거의 그렇다 보니까 좀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또 이종현 감독님이 거기서 좀 다르게 생각도 하실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다면 내가 이정효라면 어떤 식으로 좀 전략 컨셉을 잡는 게 좋을까요? 조금 더 볼을 넘겨주고 조금 더 뒤에 공간을 만들어서 오히려. 네 그렇죠. 헤이즈나 이제 개인적인 기술이 있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한 방 좀 노리는 그런 전술을 좀 저희가 만약에 볼을 많이 안 갖고 있으면 이제 상대팀의 볼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공간들이 항상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조금 더 그런 찬스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광주에 뭐 발 좋은 선수도 많고 속도 좋은 선수도 있으니까. 신창무 선수가 요즘 요새 축신이에요, 올라와서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네. 네, 올라와서 그 작은 키 허벅지는 또 왜 이렇게 두꺼운지 아주 그냥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피지컬로 굉장히 지금 공격부터 수비까지 내려와서 충분히 커버를 많이 해주고 있고 금방 지치겠네요. 근데 또 이상하게 또 엄청 많이 그렇게 지치지도 않는 게 또 광주 선수들의 또 나름 그게 이제 계속 습관화돼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후반과 전반의 어떤 그런 밸런스들 네. 사람들의 어떤 조합들 그래서 지금 뭐 정지훈 선수도 많이 올라오고 뭐 하기도 하고 이강현 선수가 이제 그 다음날 결혼입니다. 경기장 시야가 정말 눈에 한눈에 보일 거예요. 정말 그 몽골에 서 있는 정말 한 마리의 그냥 어떤 그 말처럼 정말 그 시야가 잘 보일 거고 전북 자체가 이제 일단은 리그를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블로 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그다음 좀 얼마 시간이 지나잖아 또 무언가를 먹으려고 하면 약간의 식욕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뭔가 포크가 잘 안 가게 되고. 아니 그리고 이거는 더블을 한번 해보셨잖아요. 어땠어요 그때? 솔직히 말하면 먹어본 사람이 더 잘 안다고. 뭔가 막 불타오르나요? 네, 하나라도 더 하고 싶죠 막. 그 똑같아요. 술이 술을 부른다는 말이에요. 술 취하면 술이 더 들어가요. 트로피가 트로피를 부른다는 말이에요. 트로피에 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전체율이 먹었고, 이제 스테이크 먹을 차례고. 그리고 뭐 결혼식 얘기하셨는데, 저희 송민기 선수
선수도 이제 결혼식이 아,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네네네. 뭐 날짜만 좀 다르겠지만 저희도 해야 됩니다. 네네네. 예, 우승컵 들고 이제 결혼식 입장해야 되는 상황이라 결혼식은 여기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말씀드린 거고. 그쵸, 뭐, 결혼이란 것도 그렇죠. 약간 재혼하실 때. 아, 요런 느낌. 아, 버진로드. 아, 요런 느낌. 처음 식장 들어가려고 하는 그 설레임과 거기서 정말 잘해내고 싶은 마음들, 하객들에 대한 어떤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들은 처음 때와 다르다는 거죠. 아니, 경험을 안 해보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모든 것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광주, 이거는 하나 한 걸음 한 걸음이다. 이거는 지금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광주. 사상 최초 코리아컵 결승 진출. 역사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 그쵸. 좀 천천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천천히 쓰기에는 저희는 저희 너무 올해 급해요. 역사. 저희 너무 힘들어요. 좀 하면 안 돼요? 우리 너무 힘들어 지금. 우리 구단 광주 너무 힘들어 지금. 아니 우리 소상공인도 좀 삽시다 좀. 이게 아니, 밸런스가 좀 무너진 게임인 게 대기업이 뭘 그렇게 해도- 치고 들어오면 뭘 해도 우리 하나 가져갑시다 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우 어떻게 뭐, 일단 파이팅. 토론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우기고 끝이 났는데, 우열은 저희가 가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열을 한번 가려보시겠어요? 어떤 쪽이 좀 더 말빨이 좋습니까? 조빈. 아, 예. 이거는 약간 그 유니세프적인 마음. 예. 네, 이런 그럼 저희가 간절함에. 밸런스 게임 3개를 했는데 첫 번째 게임은 무승부라 그랬고 두 번째 게임은 곽범님 손 들었고 세 번째 게임은 조빈님 또 손을 들었거든요. 역시. 예. 그럼 이거 승부 차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희가 후반전을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잠깐만 쉬었다가 후반전 콘텐츠 이 두 분이 직접 전북과 광주를 잡고 게임으로 먼저 맞붙어보는 프리매치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만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결승전 프리매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넥슨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광주와 전북의 가상 결승전을 팀을 꾸려서 저희가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넥슨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광주와 전북의 이번 코리아컵 결승전 프리매치 조빈 대 곽범 대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좀 준비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준비가 됐고 네. 제가 머릿속으로 원래 생각했던 그 포메이션 스쿼드가 있는데 아, 그래요? 이게 게임상 지금 저희 그 진우 씨가 오버를 좀 너무 낮게 지금 형성이 돼 있는 네. 걸로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모자이크 처리 해주셔야 될 게 전진 선수가 보면 기분 좀 상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 왜 그러면 올해 골수에 비해서 지금 오버롤이 106은 좀 너무 낮게 설정이 된 게 아닌가. 원래는 오른쪽에 제가 전진 선수 네. 무조건 써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네. 이렇다면 죄송합니다만 전진 선수 후보로. 아니 근데 선수들은 어때요? 선수들도 사실 자기 게임에 나왔을 때 능력치라든지 이런 것들 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승희 선수는 본인 능력치 봤을 때 어땠어요, 예전에? 전성기 때는 좀 마음에 들었었는데 네. 이제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점점 네, 떨어지는구나. 능력치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양 팀의 대표분들께서 광주와 전북을 잡고 각각 이제 세팅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인이 원하는 포메이션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선수들로 구성을 해 놓으셨는데 광주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질문 드릴게요. 네, 저는 4-4-2로 해서 공격에 헤이스와 신창모 놨고요. 완전히 베스트 11이네요. 네, 베스트 11은 어쨌든 전북이 강팀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떤 그 가장 누적이 되어 있는 어떤 횟수가 많은 네. 어떤 그런 베스트로 좀 붙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짰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 광주 같은 경우에는 조빈님은 약간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멤버들로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곽범님은 어떻게 짜셨습니까? 저는 일단 포메이션이 4-2-3-1을 4-2-3-1. 네. 네. 순전히 오버를 위주로 일단 이 경기 이기고 보겠다. 이기고 보겠다. 이 일단 기운 조빈부터 강매에 이기겠다. 이걸 이기면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기고 보겠다. 네. 네네네. 자, 이 두 팀을 한번 보셨는데 네. 양 선수가 골라가지고 나온 이 포메이션과 선수 멤버들 봤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해 보이십니까? 일단 능력치만 보면
그럼요. 예. 이게 너무 핸디캡을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닌가. 아, 광주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이영재 선수 나갔습니다. 아, 바꿨어요? 누구로 바꿨어요? 한국영 선수가 다시 들어왔어요. 한국영 선수로? 네네, 오버롤이 2가 더 높아서. 아, 순전히 그런 네네, 이유로? 순전히 오버롤 위주로 짰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나오는 겁니까? 오버롤이 이게? 어우. 지금 클럽 선수 가치를 보시면 저희는 1,500조. 1,500조. 광주 얼마예요? 저 273조. 네. 아, 굉장히 약소합니다. 예. 아, 예.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승기 선수가 보시기에는 요 멤버들에서 어떤 선수들이 좀 잘할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키플레이어로 네. 박진섭 선수. 박진섭. 네. 전북의 박진섭. 네네. 요즘에 경기를 항상 할 때 보면 항상 골 시작점? 예. 거의 박진섭 네. 선수가 기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 광주에서는 어떤 선수가 좀. 광주에서는 요즘에 헤이즈 선수가 당연히 네. 키플레이어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에 경기를 보면 신창문 선수가 신창무. 네, 항상 요즘에 좀 폼이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두 분이 경기를 하는 거를 좀 지켜보면서 특히나 박진섭, 신창무 그리고 뭐 이승우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움직임들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하기 전에 양 팀 오늘 경기에 대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부터. 오늘 제가 약간 미숙한 어떤 수준으로 하는 경기가 12월 6일 날의 경기의 전부를 좌지우지하진 않겠으나 어떤 팬의 마음으로서 항상 뭔가 부족함에도 이겨낼 수 있는, 이겼을 때 그 기쁨 모두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꿈꾸면서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좀 보수적인 그런 경기 각오였었는데요. 네. 전북의 포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북으로 이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전! 전체 트로피는 우리 거야. 북! 부끄럽지 않은 승부. 우승 점수 몇 점 주시겠어요, 이승기 선수? 70점? 70점. 오, 괜찮네요. 광주 조금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로 한번 가볼까요? 광광광 울 줄 알았지? 주! 주인이 되는 날은 오늘 바로 오늘이야. 몇 점 주시겠습니까? 75점. 75점. 알겠습니다. 예. 광주! 광주 주! 죽일 거야. 몇 점 주시겠습니까? 80점. 80점 하겠습니다. 저도 광주. 자, 다시 한번 광주! 광주 옆에 1시간 거리 100km에 있는 전주. 죽일 거야. 이거 몇 점입니까? 90점. 90점 알겠습니다. 목숨 걸고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이렇게 이행시부터 저희가 한번 대결을 펼쳐봤고요. 그러면 본 게임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넥슨 감사합니다. 우리 선수들을 정말 등치가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해외 구장인가봐요. 해외 구장. 다들 단백질을 엄청 먹은 것 같아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네. 네, 띠하고. 티하고 이발했네요. 네. 이기겠다는 의지죠, 의지. 네네네. 자,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왼쪽에 광주가 있고 오른쪽에 전북이 있는데요. 맨 먼저 역시 이승우가 공을 잡았네요. 어디 갑니까? 이러면 안 되죠. 네네네. 이러면은 굉장히 좀 혼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네. 또 저렇게 드리블하면서 자신감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이 선수 생활을 할 때 만약에 앞에 있는 선수가 저렇게 드리블 하다가 이상하게 크로스 올리고 혼자 자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처음 상황이면 좀 네. 좋다고 칭찬해 주세요. 일단 칭찬부터 네. 한다. 길을 살려야 되니까. 네. 자, 그대로 빠졌어요. 자! 홍정호 뺏겼다! 홍정호 뺏겼어요! 이게 뭔가요? 헤이스 이게 뭡니까? 무등산 대폭발 슛이 나왔네요. 야, 이거 어디다 차는 잔디 이슈 거야? 같아요. 잔디 이슈입니까? 이거? 상암이 잔디가 조금 네. 지금 잔디 겨울이다 이슈 보니까 때문에 예. 공이 이게 떴던 것 어렵죠. 짧게 빌드업 축구로. 자, 홍정호가 박진섭이다. 박진섭, 네. 그냥 차. 박스 앞에서는 많이 차. 티하고. 이러려고 머리 깎았는데. 이거 크로스를 무회전으로 올렸네. 얼마 전에 티하고 저 헤딩 한번 저에게 당했거든요. 또 한번. 네. 헤딩이 거의 좋거든요. 인저리 때. 자, 빨리 쳐야 됩니다. 끊고 레스고. 패스 돌리고. 자, 전북이 이게 패스워크 좋다. 오케이. 어디로 주죠? 어디로 이거 차?
들어주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나가지 마! 나갔다. 네. 나가지 마! 패스. 아, 처음에 말한 것처럼 상대한테 볼 넘겨주고 지금 네. 그래도 수비적이게 아, 한것 이거 같아요. 계획한 겁니까? 이런 네, 것도? 지금 좀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것 치고는 좀 멀리 갔는데요, 이거? 자, 티아고. 자, 새신랑 갑니다. 티아고! 예, 이렇게 1대0이 됐습니다. 야, 송민규 선수가 넣었죠? 아니, 키플레이어를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넣었네요, 일단 한 골을. 선생님 이러시면 안 자, 다시 됩니다. 간다. 선생님 다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갑니다.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김진규. 한국영, 오! 아니, 광주가 공을 잘 못 잡는데요, 형님? 광주가 못 잡는 게 아니라 제가 잘 못 잡는 겁니다. 야, 이게 어렵네요. 쉽지 않네요. 저기서는 그냥 보이면 차야 돼. 박스 앞에서는. 자, 아까 코너킥 좋았거든요. 어디? 왜 계속 전북한테 공을 주죠? 지금 이게 야. 저기 신혼 결혼 선물로. 이게 야, 이거 압박이 안 된다. 이런 좀 답답하지 네, 않습니까? 정말 이게 이렇게 되면 네. 이종현 감독님이 소리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 한 명 불러서 나오라고 해서 지도하지 않을까요? 네, 잡돌이 한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들어간다. 약해. 아니, 근데 전북만 계속 슈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승우야, 약해. 광주는 아까 헤이스가 하늘로 쏜 게 너무 아깝네요. 그렇죠. 결정적인 찬스 때 골을 못 그러니까, 넣으면 네. 항상 상대팀한테 기회가 많이 중앙 오죠. 쪽 태클. 약간 똥줄 타는 느낌이 드네요. 약간 뒤가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이 모든 거를 이걸 지금 광주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네, 지금 자, 거의 마지막 공격일 것 같은데요, 전반전. 후반전에 교체를 좀 감행할 생각입니다. 네네. 얼마든지요. 이 질책성 교체입니까? 이게 사실 승우 씨가 네. 저 오른쪽에서 크로스 이슈도 좀 있고 해서 그게 좀 충격적이었죠, 사실. 네, 전진우 선수로 교체할 생각. 자, 이렇게 전반전은 1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뭐 사실 분석할 거리도 없긴 합니다만 분석을 좀 해보시면 어땠어요, 전반전? 골을 안 먹었으면 광주가 예. 좀 후반에 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또 골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슈팅 숫자가 11대인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사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경기 한번 잘해보자고 그 전날 제가 소고기 회식을 하면서 술 한 잔씩 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네요. 지금 음주 상태로 하고 있는 겁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질책성 교체가 좀 있을 예정입니다. 이승우 선수 바로 빼버리네요. 네네네. 뭐 전체적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많이 바꿨네요, 지금. 네, 1대0으로는 앞서고 있는데, 곽범 감독이 굉장히 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전진우, 콤파니오, 권창훈, 이영재. 아까 티아고는 헤딩 실패로 네. 후반에 교체가 있죠. 그 이슈로 인해서. 네네네. 예. 지금 또 뭐죠? 이게 굉장히 창조적인 패스 아닙니까?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패스인데요. 등을 왜? 뭐 하는 거죠, 지금? 왜 여기서 등을 지죠? 지금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아니 왜 애들이 안 안 먹죠? 안 움직이는데? 먹죠? 안 먹었어? 이게 왜 안 되지? 지금 키보드가 안 될 리가 없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콤파니오의 매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뭔가 제 생각과 다르게 선수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북이 대 뭐지? 제가 얘기한 선수들이 다 넣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박진섭이 키플레이어로 찝은 사람 3사람 중에서 2명이 골을 넣었네요. 슈팅! 굉장히 호연지기가 넘치는 슈팅이네요. 3대0. 꼼파뇨. 이러려고 넣었거든요. 꼼파뇨. 교체 카드 적중이네요. 야, 쓰는 대로 다 넣었네요, 진짜. 명장 아닙니까? 명장? 명장은 곽범이네요. 광주 선수 교체 갑니까? 저요? 아니요, 그냥 갑니다. 믿음의 축구. 믿음의 축구. 자, 3대0이 됐습니다. 광주 찬스. 에이. 오케이. 지금 사실 광주가 경기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전술로 광주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저 일단 저만 좀 정신 차리자. 또 찬스인데요. 오우. 이건 걸렸는데. 골키퍼 너무 힘들겠네요, 저러면.
오야. 지금 광주는 한 골이라도 넣는 거를 좀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 나중에 이 경기를 보고 사람들이 이게 광주라고 생각할까 그게 두렵습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슈팅 하나. 아, 이렇게 끝나네요. 아, 이대로 끝이 났네요. 네. 자, 코리아컵 결승전 프리매치는 이렇게 곽범 감독의 전북현대 3대0 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경기였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또 게임으로라도 이기셔야 아유, 예. 실제 또 또 마음이 또 위로가 아, 되시니까. 근데 네, 근데 이렇게 한번 이제 제가 약간 액땜 형식으로 하고 12월 6일 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욕바지 한번 하고 이렇게. 아,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멤버가 실제로 골을 넣으면 좋겠네요. 딱 이렇게 송민규, 박진섭, 꼼빠뉴 이렇게. 예, 아니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 이렇게 또 3대0으로 곽범 선수의 전북현대가 프리매치 결승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결승전을 앞두고 몇 가지 좀 주목해볼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좀 개인 타이틀로 넘어간다면 득점왕 경쟁이 이 경기에서도 계속해서 네. 이어지게 될 텐데 지금 공교롭게도 광주와 전북에서 2골씩을 넣으면서 득점왕 경쟁에 가장 앞서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조성권 선수하고 네. 티아고 선수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수비수하고 공격수거든요. 그렇죠. 저는 지금 게임하면서 티아고를 질책성 교체를 시켰거든요. 헤딩 실수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실제 경기라면 아마 득점 왕 때문에라도 예. 계속 뛰겠네요. 티아고 선수. 예. 그리고 어쨌든 꼼파뇨가 또 부상으로 또 못 뛰다 보니까 아마 띠아고한테 많은 기회가 하지 않을까. 네. 그럼 광주가 우승하려면 광주에서 득점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성훈 선수가 꼭 득점왕이 돼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보다는 우리 헤이스 선수가 넣어도 되고 신창훈 선수가 넣어도 어떤 선수가 넣어도 되니까 일단은 골을 좀 많이 넣어서 아마 조성훈 선수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2골을 넣어서 득점왕 경쟁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한테 너무나 기쁜 일이다 보니까 네. 지금 많은 선수들이 한 골 명단에도 있거든요. 광주에는 문민서, 신창무, 정지훈, 헤이스 이렇게 한 네네. 골씩을 넣고 있고 전북에는 김영빈, 박진섭, 송민규, 추마시 그리고 콤파뇨 선수까지 네. 이렇게 한 골씩을 넣었습니다. 네네. 근데 누가 돼도 지금 뭐 어색하지 않겠네요. 왜 그러냐면 한 경기에 해트트릭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2골 이상 누군가 넣고.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이제 2020년 결승전에 2차전 때 이승기 선수가 또 2골 넣으면서 네.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 결승전에서 골 넣었을 때 기분이 좀 어때요? 무슨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막 전율이 일어난다고 해야 되나? 일단 또 1대0으로 지고 있었고 예. 그 골 넣고 나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하나 더 하겠는데. 그 느낌. 느낌이 좀 우승도 경험을 해보셨고 MVP도 받아보셨고 결승전에서 골도 넣어보셨는데 그러면 이제 결승전은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선배가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또 광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우승을 처음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힘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 경기 하나 위해서 그냥 항상 똑같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제 경기를 준비했으면 좋겠고 또 전북 같은 경우는 당연히 또 이제 마음이 좀 풀어질 수 있다. 오히려 네, 우승을 한번 했으니까 좀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다 잡아야지 네. 또 좋은 경기로 해서 결과들이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선수들도 선수들인데 사실 또 결승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전북의 포엣 감독님이 그 경기는 벤치에 못 앉으시거든요. 네. 이거 좀 크지 않을까요? 크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 감독님 전술을 직접 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뭐 안 들린다고는 하지만 근데 그게 더 멀어지면 사실 전달적인 부분에서 조금 늦어질 수 있으니까 분명히 옆에 있으면서 그 순간순간 어떤 그 변칙적인 어떤 상황들 그쵸. 그때 선수들한테 짚어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옆에 있으면서 바로 이제 하는 게 더 빠른 것은 있겠다. 아무래도 그런 포인트가 저 광주가 조금은 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제가 선수 때는 없으셔도 별로 상관없어요. 생각보다 선수가 뛰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안 되고 있을 때는 감독님이 거기 안에서 선수도 뭐 주장이나 가까운 친구한테 이제 해서 거기 지시 같은 게 들어오긴 하는데 저기 끝에 있는 친구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경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 친구한테까지 직접 가서 디테일하게 설명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 보니까 감독님 또 안 계시더라도 어쨌든 나가기 전에 벌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술적으로 이제 준비가 다 돼서 나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포획 감독님이 벤치에 없다고 하더라도 또 준비한 전북의 전술이 또 잘 나오게 된다면은 그 공백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또 짐작 같은 것도 드네요. 그러면 이제 각자의 팀의 승리를 기원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팀이 승리해서 우승했을 때 야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공약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공약이요? 네. 공약이요. 광주 응원하러 갈까요, 같이? 한번 오세요. 형님 옆에서 같이 열심히 그래요. 응원 한번 할까요? 그럼 저희가 우승하면 내년에 형님 따라서 같이 노란 옷 맞춰 입고 광주 응원하러 가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형님이 그 광주가 우승하면 네. 제가 초록색 입고 갈게요. 진짜 한번 와주세요. 진짜 갈게요. 네. 제가 뭐 초록색으로 진짜 저렇게 입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초록색을 입고 가서 랄레 하면서 제가 다 해드릴게요. 다 해주세요. 자, 이렇게 저희가 공약까지 한번 들어봤고 이승기 선수까지 모셔가지고 한번 방송을 진행을 해봤는데 이승기 선수는 오늘 좀 어떠셨어요? 너무 또 재밌었고 또 두 팀을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 팀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해드리지 못하는데 그럼요. 너무 이제 두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 보고 너무 좀 기분이 좋았어요.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우승하더라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광주와 전북의 레전드였던 이승기 선수의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12월 6일입니다. 12월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광주FC 그리고 전북현대의 이번 코리아컵 결승전이 진행이 됩니다. 양 팀의 팬분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경기장에 오셔서 올해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구캐스터 수호준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양 팀을 대표해서 곽범님, 조빈님 그리고 이승기 선수까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록색 옷 만들러 가야지.